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리러 어젯밤 떠났던 세 번째 전세기가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 교민과 함께 중국 국적의 가족까지 14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김포공항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 우한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3차 전세기에는 140여 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네. 1차 전세기 368명, 2차 전세기 333명에 이어서 이렇게 되면 중국 국적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840여 명이 국내로 수송되는 겁니다. 네, 어젯밤 8시 39분쯤에 인천공항을 출발했고요. 오늘 새벽 4시 14분쯤에 우한을 출발해서요. 2시간여 만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만에 이 비행기는 귀환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2차 때는 대형 전세기를 썼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인원이 더 작기 때문에 276명 규모의 A330 기종이 지금 전세기로 이용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계류장 안에서 그 전세기가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중국 현지에서는 관련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도 탑승을 했습니다. 이 한국 가족 동행 없이도 탑승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를 했고요. 또 이 가족 관계, 또 결혼, 출생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심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70여 명이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금 김포공항 계류장 보고 계시는데요. 이 계류장에는 임시 검역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온 측정과 면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아직 좀 날이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계류장에 구급차도 배치가 됐고요.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시내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1, 2차 때는 교민 가운데 유증상자 25명이 있어서 도착 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당시엔 모두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의심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이 별도 독립된 공간인 이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입국 수속을 받게 됩니다. 네, 입국 수속을 마치게 되면 격리 시설인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3차로 도착하는 우한 교민의 경우에는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하게 되고요. 이 국방어학원은 1인 1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설 내 교류가 제한되고 역시 외부 면회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예. 또 이 하루에 2차례에 걸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이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격리 시설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은 이 국군 수도병원 또 분당 서울대병원과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 14일 동안 이 교민들 특이 증상이 없으면 보건 교육을 받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1, 2차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한 교민의 경우에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이 3차까지 오늘 이렇게 수송을 했지만 상당수의 교민이 여전히 우한에 잔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수송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고요.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취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유재복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이 앞서서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밤에 출발을 해서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네. 뭐 어떤 그렇습니다.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국이 사실은 그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 교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예. 낮에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전세기를 4편 띄우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예. 지금 2편만 뜨고 오늘 이제 뒤늦게 세 번째 비행기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중국의 그들이 말하는 체면에 예. 손상을 준다. 예.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나눠서 하게 된 것 같고 예. 시간을 밤에 잡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중국에서 탑승객들이 타는 그림은 저희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그 통제가 많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런 모습들은 가능하면 비춰지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통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이번에는 저번 1, 2차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줄었던 것은 아무래도 승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속이 좀 빨랐을 것 같고요. 예.
교민이 140여 명 정도 탔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취재한 바로는 우리 국민이 80명, 중국인이 60명 이랬는데 이제 약간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지난 5일에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5일에 그 전까지는 중국인의 국외 출국을 철저하게 막다가 예. 지난 5일에 그 조건에 따라서 출국이 가능하도록 그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뭐 예. 가장 필요한 건 여권이겠지만 호구부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예. 그 호구부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의 조건이 배우자 또는 자녀 이렇게 예.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예.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만 오늘 비행기 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전세기가 도착해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비행기가 도착한 저 공항에서도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그 트랩이 설치된 모습을 보니까 잠시 후 뭐 탑승객들이 네.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단계에 거쳐서 검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검역을 4단계에 걸치는 건 아니고 4번 하는데요. 예. 중국 공항에서 2번 하고 예. 여기 들어와서 2번 하는 겁니다. 중국 공항에서 중국 측 자체 검역이 있습니다. 예.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검역이 있고요. 예, 예. 들어오게 되면 우리 측에서 현장에 지금 그 대응팀이 12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의료팀이거든요. 예. 이 8명이 자체 검역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저 문을 열고 있죠. 예. 저 트랙을 내려오게 되면 간이 검역소라는 게 계류장에 설치되어 예, 있습니다. 임시 예. 텐트가 설치가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천막 같은 것을 예. 거기서 검사를 받고 입국 수속을 밟게 되고요. 저 생활 시설에 가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4번이죠. 예. 자, 지금 이 비행기에 트랩이 설치됐고 이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이 올라가서 지금 항공기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뭐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교민들이 지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방호복을 입은 분들이 탑승자를 안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일반 입국장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항공센터입니다. 앞서 1, 2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전용기 전용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우한 교민들이 3번째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관심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밝힌 내용이 17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외교부가 밝힌 내용은 실제로 탑승한 인원은 140여 명이라고 해서 30명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그 어떤 좀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 서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예. 왜냐하면 그 들어올 때 하는 검역이라는 것이 바이러스의 유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발열 유무, 예. 열이 나는가 예, 가장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탑승하기로 했던 교민은 이미 자신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마 서류가 특히 이제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자체 이제 여권 발급 서비스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 그 서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한은 어제부터 자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집 밖에 아예 못 나가게. 더 강력한 조치가 그렇죠. 취해진 강력한 거군요.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출발을 못했거나 뭐 교통편 때문에 도착을 못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그럴 있군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40여 명의 교민들이 우한을 출발해서 2시간여 만에 지금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까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곧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1차 때와 2차 때도 1차 전세기 당시에는 한 분님께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발열 때문에 그 탑승을 탑승을 거부당했다가 2차 전세기 때는 또 통과가 돼서 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만큼 뭐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증빙 서류 같은 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30분 정도가 지금 탑승이 그 어려웠던 것 같다는 예.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지금 내리게 되는 우한 교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방어학원 어떤 곳입니까? 대개 이런 그 전염병과 관련돼서 임시 생활 시설이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1인 1실이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서로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예. 반드시 한 사람이 방 하나. 지금 이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나이를 예. 뺀 나머지 분들은 전부 혼자 생활을 했고 예, 다른 아산과 분과 아예 진천 접촉을 같은 못했고요. 경우는요. 네. 두 번째는
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이라든가 사생활 보호 같은 그래서 가능하면 민가에서 떨어진 곳, 멀리 떨어진 곳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공항하고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이동 거리가 길면 아무래도 예. 그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예. 인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했는데 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느냐? 그것도 역시 거리 문제입니다. 예. 김포가 가깝습니다. 인천보다. 예. 그래서 나갈 때는 인천에서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김포공항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 국방호학원은 객실이 329개입니다. 그러니까 140여 명과 의료진 생활 또 도와주는 분들 다 해도 객실 방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곳이 굉장히 좀 그 군사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되고요. 예. 진천이나 아산 시설은 지금 그 드론 촬영 문제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원거리 촬영 같은 게 있어서 사생활이나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시설은 군 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촬영이 안 촬영이 되는 안 거죠?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망원 렌즈로 촬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 노출되면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앞에 두 시설보다 더 조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뭐 검역 과정을 거쳐서 증상이 없다면 이제 격리시설로 이동이 되는 건데 그 앞선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뭐 아산이나 진천에 계셨던 교민들과 마찬가지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똑같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가장 물론 그 아산이나 진천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계시는 분들은 뭐 큰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15, 16일이면 다 이제 격리가 해제돼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그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 그다음에 식사는 배달을 받는 방식으로 네. 하고 방 안에서 뭐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TV라든가 샤워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식사 외에 점심과 저녁 때 간식도 제공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좌측에는 방금 도착한 전세기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에는 아까 류재복 기자가 말한 대로 약간 옆쪽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임시 텐트가 설치가 돼서 여기서 바로 발열이나 이런 증상들을 검역을 하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화면 우측으로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때는 그 출발이 중국 현지에서 출발이 지연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도착이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 환한 날씨 때 도착이 됐었는데 지금 좀 일찍 도착하면서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 비가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트랩 위에 가리개도 설치된 모습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예. 우한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공항에 내리고 나서 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이건 이제 뭐 비행기 안에 어떤 그 상태라는 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2시간, 1시간 내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행기의 구조가 상당히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 공기 정화 시설이라는 건데요. 예. 이 공기 정화 시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공기들을 모두 모아서 공기 정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섭씨 200도 정도의 뜨거운 열로 그 공기를 예. 데웁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죽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라는 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이러스는 단백질의 껍데기 그리고 핵산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단백질 껍데기가 40도가 넘어가면 사멸을 합니다. 아. 죽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바이러스는 살기 어려운 거죠. 바이러스는 5도 정도가 되면 그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저 열대 지방이 오히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적은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공기가 깨끗하게 되고 공기의 흐름도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감염을 막을 수 있고요. 예. 이 탑승객들도 좌석 배치도 처음에 얘기했던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식으로. 대형까지는 네. 안 되더라도 예. 다 전후 좌우가 다 띄어져 있고 마스크도 N95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은 가능하면 이동도 자제하고 예.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없도록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의 감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1, 2차 때보다는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276석의 중형 기종이라고 지금 전세기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140여 명의 교민들이 타기에는 조금 더 널널하게 올 수 있는 조건을 조금 갖춘 여유가 것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예. 그 교민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함께 갔던 신속 대응팀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후좌우를 좀 이격시켜서 그렇게 앉게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럼 1차 때와 2차 때는 좀 자리가 부족해서 다 이렇게 붙어서 앉았었잖아요. 그때 원칙은 이제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은 예. 그 다이아몬드 대형이라고 그래서 예. 그 마른 목골로 예. 좌석을 배치해서 가능하면 그 옆에 환자가 전혀 없도록 예. 했는데 비행 편이 줄고 예. 또 이제 갑자기 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예. 그때의 원칙은 비즈니스석에는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이런 분들, 뭐 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비즈니스석에 앉히고 건강한 분들은 이코노미석이지만 조금 뛰어 앉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은가. 지금 합동 신속 대응팀이 12명이거든요. 의료진 8명, 외교부 4명이니까 다 합쳐도 2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예. 자, 그런데 이번 전 세계는 좀 특이한 게 또 한국에서 출발할 때 중국인 10여 명을 태우고 갔다면서요? 19명이 이제 우한 사는 분들인데요. 예. 우한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한이 지금 봉쇄령이 내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입 출입이 아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9명이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30만 원의 항공료를 내고 예. 그 안에 특이한 것은 이제 첫 번째 환자. 예. 일본에서 일본 첫 번째 환자. 국내에서 예. 첫 번째로 그 확진을 받았던 환자가 지난 6일인가 퇴원을 했는데 네. 그분이 손편지에도 얘기를 했지만 갈 곳이 없지만 어떻게든 베이징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라도 우한에 가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분도 포함이 돼서 예. 19명이 어제 탑승해서 우한공항에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1, 2차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우한 교민 중에서 네.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산의 격리 시설에 있다가 지금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도착하시는 분들은 우한에 조금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염 여부가 조금 우려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감염된 분은 어쨌든 그 비행기를 탈 수는 예. 없습니다. 그 티안호 공항에서 2차례에 걸쳐서 검역을 했기 때문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발열조차 없습니다. 예. 탑승하신 분 중에서는 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은 이렇게 많지 않다. 그 증상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하지만 예. 이제 입소하면서 바로 검사를 하게 되니까요. 예. 저번에도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는 게 뭐 그 특성상 초기 감염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예.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제 발생한 28번 환자 같은 경우도 3주가 넘었는데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3번 환자하고 이제 지인이기 때문에 예. 지난달 20일에 입국을 했고 25일까지 둘의 동선이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25일쯤 감염이 됐다고 해도 17일이 넘었는데 예. 17일 동안 증상이 없다가 이제 확진이 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어저께 의료진도 밝힌 것처럼 이게 경증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시설에서도 하루에 2차례씩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느덧 1차 이 전세기가 31일 날 왔고요. 2차 전세기는 2월 1일 날 왔으니까 벌써 2주를 다 채워가게 되는데 네. 이분들은 곧 뭐 퇴소를 하게 되는 겁니까? 1차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입소한 날에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주입니다. 잠복기가 예. 2주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1차로 들어오신 분은 오는 15일에 퇴소를 하고요. 예. 2차로 들어오신 분은 16일에 퇴소를 하는데 예. 퇴소하기 직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만 퇴소를 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8번 환자가 국내에 머물고 있다가 본인이 우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예. 이분은 자가격리자였습니다. 예, 예.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자가격리를 그 3번 환자의 어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8일쯤 자기는 우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보자 했더니 그 바이러스의 양이 경계선 수치에 나온 겁니다. 경계선 양은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 딱 중앙 지점이죠. 그래서 그 측정하는 수치를 RO라고 하는데 예. RO 값이 35보다 낮으면 양성, 예. 높으면 음성 이렇게 씁니다. 아, 그러니까 낮으면 양성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환자는 첫 검사에서 3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음성으로 볼 수도 있고 양성으로도 볼 수 예. 있죠. 이렇게 되면 규정상 재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9일, 10일 2차례 검사를 받았고 예. 10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굉장히 적습니다.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지금도 별다른 증상이 있는 것은 네, 그래서 아니라고 뭐 알려져 있죠. 담당 의사는 지금 퇴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환자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예. 지금 TV를 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화면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은 도착한 3차 전세기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3차 전세기의 옆쪽 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임시 텐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기에서 내린 교민들이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도착한 교민들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우한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교민을 태운 3차 전세기가 이 조금 전인 6시 20분쯤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아직 교민들이 이 비행기 안에서 또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예. 열이 있는지 몸 예. 상태가 어떤지를 수시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비행기 안에서도 아니면은 지금 계류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검역소에서 뭐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간이 시약이 있습니다. 간이 시약이 있어서 시약이요? 예. 그래서 이 간이 검역소에서 검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물론 그게 바이러스 유무를 100%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임시 시약을 가지고 진단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임시 생활시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까지 이렇게 도착하신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우한 현지에도 상당수의 교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한에서 이제 생활 터전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몇 번 뉴스에 나왔지만 거기에 그 대규모 한국 쇼핑몰이 예.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라는 그 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입주한 그 한국 가게만 300개 정도가 되니까요. 예. 그쪽에 터전을 잡고 계신 분들은 사실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분들이 언제 우한으로 돌아갈지는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또 이제 중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도 예.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100여 분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삶의 터전이 그곳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뭐 감염 여부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산이나 진천에서 또 격리되신 분들이 이 격리가 해제될 경우에 만약에 중국이 주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또 머물 곳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분들에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예. 그런 분들도 아마 지원책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자, 저희가 1차 때, 2차 때는 이제 300분이 이제 넘는 분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도 한 2시간 가량이 소요됐던 것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140여 명이 지금 탑승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는 뭐 잠시 후에 당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오늘도 이제 검역 과정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입국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동해서 또 입국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경기도 이천 격리설로 이동할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이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예. 보시면 간이 검역소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승객 가운데 외부에서 대기하는 인원을 없도록 하는 게 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인원이 내려서 검역소로 가서 네. 검역을 마치면 버스를 타고 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이고요. 간격을 두고 이렇게 네, 이동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지금 경찰 버스가 20대 정도가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마 뭐 10여 명 단위로 해서 예. 그 검역소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예. 버스로 이동하고 그래서 네. 외부에는 가능하면 노출되지 않도록 아마 네. 이렇게 동선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한 말씀하신 대로 10여 명 정도가 내려서 검역소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검역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분들이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면 다시 비행기에서 내리는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인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안에서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28번째 환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지금 확진자가 한 분씩 늘어날수록 그 확진자의 어떤 감염 경로라든지 뭐 격리 기간에 따라서 좀 시사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조치도 조금씩 뭐 좀 덧붙여지고 있는데 어제 내놓은 조치 중에서 일단은 오염 지역이 좀 추가가 됐고요. 네. 그래서 홍콩과 마코가 오염 지역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네요. 이제 시작이 예, 예. 됐군요. 예. 홍콩에서 마카오가 이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똑같은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걸 밟게 되는데요. 예. 홍콩은 지금 현재 그 어제까지 환자가 36명이었고 사망자가 굉장히 한 명 많군요.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고요. 환자 발생 증가국이자 지역사회 감염 확인됐습니다. 예. 이거는 저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고요. 예, 예. 마카오는 확진 환자가 10명입니다. 적지만 마카오의 문제점은 우리 그 27번째 환자처럼 환자 27번 환자. 경유. 예, 예. 경유가 많습니다. 예. 마카오가 세계적인 허브 예, 예. 도시이기 때문에 경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입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곳을 특별 입국 절차의 적용국으로 했는데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은 공항에 들어오면 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을 위한 그 절차가 따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에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한 그런 예. 상황. 뭐 이렇게 공항에서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직접 걸더군요. 네, 국내에 어떤 연락이 닿는 선이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한 거죠. 예. 오늘 3차 전세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좀 특징적인 것이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배우자, 자녀까지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왜 앞서에서는 탑승을 하지 못했고 이번엔 탑승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염병이 돌 때는 자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가 예. 되겠죠. 그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면 예.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가 예. 지난 5일 이 조치를 일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들, 자녀, 그다음에 배우자는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조치를 예.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0여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파생됐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분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부인분이 이제 중국인일 경우에 남편분은 현지에서 경제생활 때문에 거기 남아 있어야 하고 아내분만 한국에 보내고 싶은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 한국인 가족은 이미 국내로 나왔지만 중국인 가족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가족은 이번에 전세계 타지 못한다 처음에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네네. 그게 지금 조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예. 가능한 것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제가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취재를 위해서 머무는 동안 느꼈던 것은 예. 중국은 사실 그렇게 딱 그 일관적인 정책이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항에서 예.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예. 들어온 특파원을 내용은 하셨으니까요. 없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의 모습인데요. 전세기에서 방호복을 입으신 분들이 좀 아까보다는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짐을 들고 내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곧 전세기에 탑승했던 우한 교민들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마찬가지고 해당 전세기에 탄 이 승무원들은 다 이렇게 복장을 엄격하게 갖춰 입고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입국 절차 또 검역 절차 앞서서 1, 2차 때와 준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은 수용 시설에 있는 예. 이천시 지금 내리는군요. 예, 예. 교민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6시 20분쯤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30여 분 지금 지나서 준비를 마치고 교민들이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 정도가 내리고 예. 이분들이 이제 모든 검역을 마치고 비즈니스 센터로 이동하면 다음 분들이 내리고 아마 예. 이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차 전세기도 사실 저희 뉴스 시간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내리나 좀 궁금했었는데 네네. 지금 보면 임시 텐트, 그러니까 간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은 전세기에 타고 있는 교민이 내리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앞서 보신 대로 교민 몇 명이 내리고 나서 트랩에는 아무도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세기 안에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역소 모습을 조금 예. 화면에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예. 이제 검역을 받으러 예.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검역소 입구 쪽이 전선이 아니라 바로 옆에 예,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뒤쪽을 비추고 있어서요. 교민들이 들어가는 모습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내린 교민들이 저 간이 텐트로 들어가서 간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민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이천행 버스에 타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이 검역소에서 이제 검역을 받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데 그 진단 시약을 통한 검사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입니다. 발열 체크를 하게 되겠죠. 예. 뭐 37.2도 또는 37.3, 5도 세 가지 정도의 기준 가운데 하나를 잡겠죠. 잡아서 그 체온이 그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시 격리됩니다. 별도의 시설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제 바이러스 진단을 받게 예. 되는 거고요.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되면은 바로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예. 비즈니스 항공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입출국 수속 예. 공간입니다. 별도 평소에도 공간입니다. 되게 보안이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음. 접촉할 가능성이 예. 0%죠. 전혀 예, 예. 없습니다. 거기서 입국 수소를 마치게 되면은 바로 버스를 타고 시설로 이동을 하게 예. 되겠죠. 자, 지금 공항 네. 내 그 이동을 위한 버스가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지금 오른쪽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예, 활주로를 운행을 하는 버스로 보이고요. 간이 검역을 받고 나서 저 버스를 타고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교민들이 한 분 한 분 차례로 내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는 전세기에서 내리는 교민들의 모습, 우측에는 임시 검사소의 모습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자, 지금 현지에서 중국 그 집에서도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봉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서는요. 이제 그런 엄격한 과정을 뚫고서 이제 공항까지 오셨고 거기서 또 장시간 대기를 하셨고 또 검역 과정도 거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좀 이동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로한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한에 지금 우리 한인회가 있습니다. 예. 우한에 있는 한인회가 있고요. 우한에 우리 총영사관이 있고 코트라 지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분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서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공항으로 이제 이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각각 이렇게 높은데요. 거점 지역을 그렇습니다. 정해놓고요. 예. 지난 1, 2차 때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예, 지금 우측에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검사를 받은 발열 체크 등을 받은 그런 교민들은 차례로 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는 전세기에서 교민들이 차례로 내리는 모습으로 봐서는 좀 순차적으로 검사와 또 버스 탑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140여 명이 탑승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여 명은 중국 국적의 우리 교민 가족들입니다. 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80여 명은 한국 국적의 교민들이고요. 60여 명은 중국 국적의 교민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로 전세기에서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은 앞서 내린 교민들이 검사를 받는 동안 전세기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지난 경우에는 뭐 한 8시 반쯤 도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아산이나 진천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다 돼서 도착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때까지는 우리 교민들 뭐 식사도 못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빨리 그 시설에 입소를 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때만큼은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로 예. 봐서는 오전 중에는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예. 이천은 지난 1, 2차 때와 다른 점은 1, 2차 때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반대 시위도 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입니다. 예. 어저께 이천시장이 주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도 들어와서 잘 편히 계시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을 기원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됐고요. 프레카드가 2-3개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삼거리에 그 편히 쉬시다 건강하게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프레카드도 붙어 있었고요. 예. 격리시설 주변에 그렇습니다. 예. 격리시설 그 정문 건너편에 컨테이너 5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 5개는 현장 상황실이라고 하는 예. 건데요. 예. 그 안에 1개가 현장 시장실입니다. 이천시장이 이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은 여기서 직무를 보겠다 해서 시장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컨테이너 하나를 쓰면서 시장실을 운영하게 되고요. 예. 그
진출입로에는 차량 소독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게 예. 되면 분무기로 예, 예. 차량을 완전히 소독하는 게 있고요. 예. 무균 소독실이라는 개인 소독실이 2곳이 설치가 돼 예.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14개 읍면에 주민이 2,3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이천에 손세정제하고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서 우리 교민들이 조금 부담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한항공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자원을 받아왔다고 하죠. 같이 격리 시설에 격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입니다. 예. 물론 그 방역복을 입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우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자원을 받아서 사실 그 인력의 그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 자, 지금 우리 3차 전세기가 도착한 김포공항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김포국제공항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전세기가 막 도착했죠. 네, 우한 현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을 태운 3차 전세기가 조금 전 오전 6시 23분쯤 이곳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곳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궂은 날씨지만 앞서 두 차례 전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계류장에 간이 검역소가 설치됐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차 여러 대도 배치됐습니다. 이제 교민 가족들이 담당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아직 기내에서 특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3차 전세기는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14분에 우한 테너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앞서 도착이 다소 지연됐던 두 차례 전세기 때와 달리 현지 출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정부가 170여 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었는데 140여 분이 탑승을 했다고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 이번 3차 전세기에는 모두 14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탑승을 희망했던 170여 명보다 다소 줄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탑승객이 줄게 됐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 가족들 가운데 여권이 없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서 탑승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출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한 내 이동 통제로 교민 가족들이 공항에 닿지 못했거나 검역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전세기에 못 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3차 전세기에는 처음으로 중국인 6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중국 국적이어도 우리 교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관계를 입증하면 전세기에 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앞서 중국인은 전세기에 탈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족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항공편까지 포함하면 우한에서 세 차례 전세기를 타고 빠져나온 우리 국민은 800명에 가깝습니다. 후베이성 부근에 남은 우리 국민은 1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직장 등 생활 터전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3차 전세기 편에 남은 교민을 위한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전세기 투입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도착한 탑승객들의 검역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탑승객들은 우한 현지에서부터 중국 당국의 두 차례 검역 절차를 받았고 현지에서 우리 검역관들도 따로 검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세기 좌석은 모두 276석인데 자리가 넉넉한 만큼 기내에서는 서로 뛰어 앉아서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곳 김포공항에서도 또 한 번 이제 정밀 검역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 1차 전세기 때 18명, 2차 때 7명이 입국 전후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오늘도 만약 체온이 37.5도를 넘는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보이면 공항에서 우선 격리됩니다. 검역을 통과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입국장이 아니라 이곳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상 증세가 없는 교민 가족들은 준비된 경찰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이천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나힌입니다. 자, 이 현장에서 나혜인 기자가 지금 정리를 해줬는데 그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서 검역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되고 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격리시설로 그 바로 이송이 됩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예. 모습을 보니까 예. 지난 1일차 때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금방 그때보다는 그렇게 그만큼의 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고요. 김포에서 시설까지 버스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숙소에 도착하게 되면 1인 1실 기준으로 방 배정을 받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이제 배치가 되면서 지금부터 2주에 걸쳐서 그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방 배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빼고는 1인 1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있을 예. 수 있지만 예. 부부 사이라도 각자 방을 써야 되는 거고요. 하루에 2번씩 스스로 발열 내지는 증상을 체크해서 스스로 적습니다. 예. 자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예.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의료진이 투입해서 검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자,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온 3차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 지금 교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검역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유재복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 잠시 후에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새로 확인된 28번째 환자는 3번 환자와 함께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는데 확진 시점이 매우 늦어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이거나 당시 복용하던 약 때문에 자신의 가벼운 증상을 몰랐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28번 환자인 30살 중국 여성은 지난달 20일 3번 환자인 54살 한국 남성과 함께 우한에서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3번 환자가 확진된 직후 경기도 일산 3번 환자의 어머니 집에서 자가 격리됐습니다. 28번 환자는 자가 격리 만료 시점을 앞두고 지난 8일 1차 검사를 한 결과 양성과 음성의 경계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검사를 다시 해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양이 되게 경미하게 미미하게 양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 음성의 경계선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검사할 때는 조금 그 양성 범위 안에 들어와서 양성으로 28번 환자는 3번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동선이 거의 일치해 가장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인데도 자가격리 15일 만에야 확진됐습니다. 환자는 입국 직후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는데 당국은 이 때문에 증상 확인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번 환자하고의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됐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경미한 증상이 있었지만 주관적인 그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서 조기에 환자로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 아무 증상 없이 양성이 나온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투약으로 인해 자신의 가벼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당국이 심층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 메르스와 달리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자 수가 공식 집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숨은 환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게 방역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제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잠복기 이후 증세가 발현되면 급격히 악화합니다. 방역 당국이 나서기 전에 환자가 스스로 이상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는 기침과 비슷한 약한 증세부터 사스처럼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식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은 감염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광동성을 다녀온 25번에서 27번 환자 가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줄 모르고 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합니다. 광동 지역도 보면 검사 받은 사람이 1,000몇백 명이었다고 하는 거는 증상이 좀 심한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증상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만연돼 있다는. 국내 확진 환자의 증가세는 꺾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숨은 감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국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검역하고 관리하느냐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우측 하단으로 현재 시각 김포공항 상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국 우한에서 온 이 교민들 소식은 잠시 후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더는 확진자가 없어 안정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모임,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일. 이어 16번 환자의 딸과 오빠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상황 관리와 대응을 시작한 2월 7일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광산구.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7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산구는 그동안 광산구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동안 방제 활동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위험이 닥친 광산구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엇보다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500여 개 여행업체는 줄도산 위기입니다. 1월, 2월이 가장 하이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직격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맞았어요. 음식점도 손님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금융 지원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합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직원 공급부터 걱정을 합니다. 광주의 음식점 수는 17,000여 개, 숙박업소 700여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만 잘하면은 비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편에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너무 과응 반응이 아닌가. 멈춰선 공장과 개학을 연기한 대학가 상가 등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산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느라 밤낮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중간상들의 사재기 같은 얌체 행위가 기승을 부려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계가 24시간 내내 쉼없이 돌아가고 30명이 넘는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일합니다. 2주 전부터는 휴일도 없습니다. 1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어쩔 때는 야간 근무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전 직원들이 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예요. 주문이 밀려오지만 정작 생산업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하느라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생산업체들은 비수기에 당국이 마스크를 꾸준히 구매해야 안정적인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비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재고를 좀 빌드업하는 상황을 같이 하게 되면은 저희도 그 비수기 때 일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중간상들의 사재기도 문제입니다. 춘절 연휴로 생산 공장 상당수가 멈춘 중국에서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를 악용해 일부 중국 측 중간상들이 우리나라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간상이라든가 무역상들에 의해서 이게 매점 매석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에 유통한다는 걸 충분하게 중국 쪽에 설명이 돼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상들의 마스크 사재기 행위 단속과 함께 마스크 등 방역 제품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헌혈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서 소독 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헌혈의 집 방문객도 급감했습니다. 이번 달 전국 혈액 보유량은 평균 3.31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1분에 비해 2일분가량 줄었습니다. 그래도 새로 단체 헌혈을 신청하는 곳이 생기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뒤편 주차장에 헌혈 차량이 와 있으니 헌혈을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들은 경찰관들이 헌혈버스에 모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단체 헌혈에 나선 겁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혈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역대학도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아직 방학 중이라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자 교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혈액 이 버스는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긴급하게 연락해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대한적집자산은 헌혈버스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헌혈로서만 이게 충당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생명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 보유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온 3차 전세기가 1시간 전쯤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교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검역 과정을 거쳐서 증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격리시설로 이송됩니다. 네,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기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교민들이 차례로 내리다가 지금은 앞서서 내린 교민들이 검사를 받는 동안 전세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좀 밝아서 교민들이 내리는 모습이 잘 보이는데요. 지금은 잠시 전세기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세기 140여 명 정도가 탑승을 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무리를 지어서 내리고 있는데 지금 밑에 계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검역소의 공간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외부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차례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부에서 대기를 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소독이 된 전세기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텐트 안으로 내려가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중국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94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1,638명이 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누적 사망자가 최소 1,100명을 넘게 됩니다. 예,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전체 집계 사망자가 1,000명을 훨씬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확진자도 4만 명 중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가 방금 전 들어왔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화면 좌측에는 이 전세기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우측에는 그 밑에 계류장에 설치된 임시 검역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김포공항 현지 상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많은 비가 내리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제주와 더불어 남해안에는 오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을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공기는 아직 탁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차차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8도, 울산 8.9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 8도, 강릉 10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이 오늘 새벽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배우 송강호 씨와 조여정 씨, 이성균 씨와 곽신혜 대표 등 일행이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요. 송강호 씨가 전한 감사 인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귀국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끼리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다음 날 이 시상식이 열렸던 미국 돌비극장에 당당히 이름을 새겼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된 현지에서는 깜짝 놀랍다면서도 받을 만한 영화가 상을 받았다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김혜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미국 돌비극장에는 2019년의 영화로 패러사이트, 기생충이 새겨졌습니다. 작품상을 거머쥔 바로 다음 날 할리우드의 쟁쟁한 작품 사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에 호명되는 순간 돌비극장 인근 가게마다 많은 사람이 TV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특히 더 가슴을 졸이면서 시상식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그 보는 내내 타고 나서 저희 정말 막 떨린다고 닭살 돋는다고 물론 여기에서는 볼 수는 없었지만 TV로 봤을 때 저희 전부 다 환호를 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기생충이 북미에서도 큰 흥행을 거둔 만큼 영화를 본 관객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수상 결과에 호응했습니다. It really deserved it. It was a really good story and the directing was really good. The actors were amazing. So yeah, I was just, really happy for the movie. Honestly, when I watched it, I just thought it was really good, but I didn't expect it to get an Oscar, but I'm really glad they did because I think they deserve it. Parasite winning the Oscar, that's really nice. I mean, the only thing, I didn't see the award ceremony, I just watched the reviews, but hearing that a non-American movie winning Best Picture, that's like really cool.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는 해도 실제 수상으로 이어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Actually, I did not expect that it was gonna be nominated because it's really normally Oscars are from normally American filmmaking and it's really tough, to compete against American movies with subtitles. Last night I was really surprised and really proud.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성 논란을 불렀던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It's good for the industry and it's good for the world as well, just to see those sort of films coming through. 기생충의 이번 수상으로 이제 작품성만 훌륭하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오스카 작품상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의 새로운 시작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반지하 집, 어디에 있는 집일까요? 이 영화 촬영 장소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의 촬영지에는 인증샷을 남기려는 팬들의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영화 속 기택내 반지하 집은 고향 아쿠아 스튜디오 수조 안에 다른 20여 동 40가구와 함께 지어졌습니다. 물에 잠기는 장면의 CG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사장네 집도 전주와 안성 세트장에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주 무대인 기택내 집과 박사장 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뒷골목 곳곳에 기생충 촬영지는 숨은 듯 남아있습니다. 마포구의 허름한 슈퍼, 기정이 친구에게서 가회를 제안받은 곳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서 직행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있습니다. I feel the real life of Korean people here.
I'm so happy to be here. I thought it was a very iconic film, and I thought that it would definitely win some Oscars. 슈퍼 바로 옆 계단, 그리고 자하문 터널 옆 계단은 기택네 가족이 박 사장 집에서 도망쳐 집으로 뛰어가던 장면을 촬영한 곳입니다. 가파른 계단은 영화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마니아들의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작은 피자집, 기택네 가족이 피자 상자 접기 부업을 하고 모여서 사기 공모를 한 곳입니다. 한적하던 가게가 팬들의 발걸음과 내외신 기자들로 북적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래가지고 올리려고 이제 허락 받고 여기 사진 다 찍었습니다. 바깥에 찍고 이 안에도 찍고 그래서 이제 올리려고. 한편에는 주인이 배우들에게 접는 방법을 가르쳐준 피자 상자와 봉준호 감독이 주의 깊게 보고 영화에 반영한 수세미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하시니까 좀 거만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사람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렇던데 저한테도 다 하고 가실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 하지만 슈퍼와 피자집 모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자리 잡고 있어 오래지 않아 사라질 운명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공사 수지전을 놓고 금품과 향응이 제공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를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남 3지구 조합원들이 재개발 정보 등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말 만든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한 조합원이 단독 시공의 최강자라며 GS건설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을 거론하며 단독 시공 경험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지자 너무 노골적이라는 반발글도 올라옵니다. 얼마 후 특정 건설사 띄우기를 했다는 해당 조합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본인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 글은 GS건설과 계약한 대행사 직원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의 공식 인터넷 카페입니다. GS건설이 좋다, 단연코 GS건설 등 칭찬 일색입니다. 이 역시 조합원 글이 아니라 GS건설 대행사 직원이 꾸민 일입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만 보겠다고 접근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겁니다. 명의를 넘겨준 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핸드폰 누르고 저 혼자 있는데 제가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이런 비방 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특정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의자의 도용을 받고 접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내용과 전혀 달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에서 활동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금과 향응 제공에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특정사 띄우기와 경쟁사 비방까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불법 탈법 의혹에 대해 업계 안팎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떠난 기성용의 올 시즌 K리그 복귀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내 복귀에 따르는 위약금 조항과 함께 기성용과 구단이 서로를 원하는 간절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기성용은 2009년 셀틱 이적 당시 K리그 복귀에 대비해 서울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기성용이 서울에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대신 기성용은 셀틱이 서울 구단에 지급한 이적료 가운데 일부를 챙겼습니다.
위약금은 기성용이 서울로부터 받은 이정료의 2배로 26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의 위약금 조건은 국내 복귀 시에만 적용되는 로컬 규정입니다. 기성용에게 국내 최고 대우를 제시한 전북은 위약금 조항을 파악한 직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위약금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K리그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에게 구단들이 위약금 조항을 거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구단 관계자는 서울이 다른 구단, 특히 라이벌 팀에 기성용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우선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성실히 임했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해외로 튕겨나가는 상황이 됐고, 그럼 기성용 선수는 다시 또 K리그를 복귀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F서울과 우선 협상을 또 해야 되네요, 그죠? 우선 협상권을 가진 서울은 기성용과 서너 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원하는 간절함에서 기성용이 서울의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복귀가 무산된 기성용의 행선지는 중동 또는 중국 리그가 유력합니다. 기성용 측은 K리그 복귀 무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현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국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손흥민이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한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행사에 깜짝 등장해서 중고생들에게 맞춤형 조언을 건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이 파주 축구대표팀 훈련장에서 열린 드림 KFA 행사에 참여해서 스포츠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사우스햄프턴과의 FA컵 32강 재경기를 마친 뒤 잠시 입국해 축구협회 행사를 포함해 병역 특례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강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축구라는 거는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였어.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한테 내가 의지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슬럼프가 왔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한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올해 80살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건강 악화로 혼자 걷기 어려워지면서 외부 출입 없이 집에만 머물고 있다고 펠레의 아들이 전했습니다. 펠레의 아들 에디뉴는 브라질 TV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남의 눈에 띄기 싫어해서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펠레는 2015년 같은 부위 재수술을 받은 뒤 휠체어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제주와 더불어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80mm,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공기는 아직 탁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공기질은 오전까지 탁하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7도, 울산 8.5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높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구 12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